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충건입니다. 오늘은 2024년과 2025년 IMF 세계 경제 전망, 올해 성장률은 세계 전체 3.2%, 중국 4.8%, 인도 7.0%, 한국 2.5%로 전망을 했고, 주요국 성장률과 정책 과제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제통화기금 즉 IMF는 10월 22일 밤 10시에 세계 경제 전망을 발표했습니다. IMF는 올해와 내년 모두 세계 경제 성장률을 3.2%로 전망을 하였는데 잠재 성장률 수준으로 수렴할 것으로 전망을 했습니다. 이는 지난 7월 전망과 동일한 수치인데 개별 국가의 성장률에서는 일부 조정을 했습니다. 방송에 앞서 아직 이충건 교수 방송의 구독자가 아닌 분은 동영상 아래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구독을 눌러도 무료이고 방송 제작에는 큰 힘이 됩니다. IMF는 연간 4차례 경제 전망을 발표하는데 4월과 10월은 전체 회원국 대상으로 하는 주요 전망이고 1월과 7월은 주요 30개국 대상으로 발표하는 수정 전망입니다. 따라서 이번 전망은 본 전망입니다. 이번 전망 보고서의 타이틀 제목은 Policy Pivot Rising Threat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정책 중심 증가하는 위협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The global battle against inflation is almost won. A policy triple pivot is now needed라고. 즉 인플레이션에 맞서는 글로벌 전투가 거의 승리를 했고 이제는 정책 3중 피벗이 필요하다라고 했습니다. 이번 전망에서는 지난 7월 전망에 비해서 상향 조정한 국가는 미국, 영국, 프랑스, 브라질 등이고 하향 조정한 국가는 일본, 중국, 멕시코 등입니다. 성장률을 주요 권역별로 본다면 선진국은 올해와 내년 모두 1.8%로 전망을 했고 신흥개발도상국은 올해와 내년 모두 4.2%로 전망을 했습니다. 그리고 국가별 경제 성장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가별로 살펴보면 미국은 올해 2.8%, 내년 2.2%로 전망을 했습니다. 지난 7월 전망치에 비해서 올해 성장률은 실질임금 상승에 따른 소비 개선 등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영국은 올해 1.1%, 내년 1.5%로 전망을 했고 프랑스는 올해와 내년 모두 1.1%로 전망을 했으며 제조업 부진이 지속되고 있는 독일은 올해 0.0%, 내년 0.8%로 전망을 했습니다. 대부분 유럽 국가들의 성장률도 통화정책 완화의 영향으로 약간 상향 전망했습니다. 스페인은 올해 2.9, 내년 2.1%로 전망을 했고 이태리는 올해 0.7%, 내년 0.8%로 전망을 했습니다. 일본은 올해 0.3%, 내년 1.1%로 전망을 했습니다. 일본은 올해 7월 성장률 전망치보다 하향 조정했는데 이는 자동차 생산 차질 등의 부정적 영향을 반영한 것입니다. 도요타 자동차가 차량 품질 인정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부정행위를 저질러서 생산 중단 사태까지 겪는 등 경제 성장에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그리고 중국의 올해 경제 성장률은 부동산 부문의 약세와 낮은 소비자 신뢰로 이전에 5.0%에서 4.8%로 하향 조정했고 내년도 경제 성장률 전망은 4.5%로 유지를 했습니다. 인도는 올해 7.0%, 내년 6.5%로 전망을 했고 러시아는 올해 3.6%, 내년 1.3%로 전망을 했으며 멕시코는 올해 1.5%, 내년 1.3%로 전망을 했고 브라질은 올해 3.0, 내년 2.2%로 전망을 했습니다.
브라질은 상반기에 민간 소비 및 투자 확대 등으로 성장률이 개선될 것으로 전망을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경제 성장률이 높을 것으로 전망하는 국가는 석유가 생산되는 가야나가 40.8%나 높게 증가하고 마카오가 10.6%, 인도 7.0%, 베트남 6.1%, 필리핀 5.8%, 인도네시아 5.0%, 말레이시아와 중국 4.8%, 몰디브 4.7% 등으로 높을 것으로 전망을 했고 반대로 경제 성장률이 낮을 것으로 보는 국가는 남수단이 마이너스 26.4%, 수단 마이너스 20.3%, 아르헨티나 마이너스 3.5%, 쿠웨이트 마이너스 2.7%, 에스토니아 마이너스 0.9%, 오스트리아 마이너스 0.6%, 아일랜드와 핀란드 각각 마이너스 0.2% 등으로 마이너스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전망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국 경제 전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IMF는 우리나라의 올해 경제 성장률을 지난 7월 전망치하고 동일한 2.5%로 유지를 했고 내년에는 2.2%로 전망을 했습니다. 이 전망 수치는 우리나라의 기재부, 한국은행 등 국내외 주요 기관 전망치하고 비슷한 수준입니다. 한편 우리나라의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올해 2.5, 내년 2.0%로 전망을 했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의 물가 상승률에 대해서 IMF는 전 세계 물가 상승률 평균치가 올해 5.8%에서 내년 3.5% 수준으로 떨어질 것으로 예측을 했습니다. 대부분의 국가에서 물가 상승률이 중앙은행 목표치인 2.0% 수준으로 돌아가는 중이고 글로벌 경제가 회복세를 보이는 가운데 인플레이션이 진정 국면에 접어들었다고 평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IMF가 보는 리스크 요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8월 초에 경험했던 것처럼 금융시장 변동성이 갑작스럽게 발생하게 되면 금융 상황이 긴축되고 투자와 성장에 부담이 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대규모 단기 외부 자금 조달 수요로 인해서 자본 유출과 부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개발도상국에서는 더욱 그렇다라고 했습니다. 지속적인 지정학적 우려 속에서 원자재 가격의 새로운 급등으로 잠재적으로 촉발될 수 있는 인플레이션 제거 과정이 추가로 중단되면 중앙은행이 통화정책을 완화하지 못하게 될 수 있으며 이는 재정정책과 금융 안정성에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중국 부동산 부문의 예상보다 더 깊거나 긴 위축은 금융 불안정으로 이어질 경우에 중국의 세계 무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는 점을 고려할 때 소비자 심리를 악화시키고 부정적인 글로벌 파급 효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보호주의 정책의 강화는 무역 긴장을 악화시키고 시장 효율성을 감소시키며 공급망을 더욱 혼란에 빠뜨릴 것이다. 사회적 우려가 높아지면 사회적 불안이 촉발되어 소비자와 투자자의 신뢰가 손상되고 필요한 구조개혁의 통과와 시행이 지연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IMF는 지난 7월 전망에 비해서 세계 경제 하방 조정 위험 요인이 보다 확대될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상방 조정 가능 요인으로는 주요 선진국에서 투자 회복과 구조개혁 전환 국면 확산에 의한 잠재 성장률 제고 등을 제시했습니다. 반면에 그한 긴축적 통화정책의 시차 효과에 따른 성장과 고용의 부정적 영향, 중국 부동산 부문 위축 지속, 전 세계적인 보호무역주의의 강화와 지정학적 위기 심화에 따른 원자재 가격 상승 등을 하방 위험 요인으로 지적을 했습니다. IMF는 세계 경제가 국지적 전쟁과 무역 보호주의에 따른 위험이 가속화되는 등 불확실성이 커질 수 있다고
경고를 했습니다. 그러나 각국 중앙은행이 경기 침체에 빠뜨리지 않고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고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책 권고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제통화기금은 중앙은행이 물가와 성장 고용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하고 유연하게 통화정책을 시행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재정당국에 대해서는 재정 여력 확보를 위한 건전재정 기조 강화와 함께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선별 지원을 권고했습니다. 이에 더해서 통화정책 전환으로 인한 자본이동의 변동성 확대에 대비하여 제한적인 외환시장 개입과 함께 급격한 위기 발생 시 자본 흐름 제한 조치 활용을 제안했습니다. 많은 국가에서 공공부채가 지속 가능한 경로에 있도록 보장하고 재정 완충 장치를 재건하기 위해서 재정 정책의 전환이 시급히 필요하고 조정 속도는 국가별 상황에 맞게 조정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중기 성장 전망을 높이려면 구조 개혁이 필요하지만 가장 취약한 계층에 대한 지원은 유지되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녹색 전환을 가속화하고 부채 구조 조정 노력을 지원하려면 다자간 협력이 그 어느 때보다도 필요하다. 모든 경제가 미래 성장의 혜택을 누릴 수 있으려면 지정학적 분열의 위험을 완화하고 규칙에 기반한 다자간 프레임워크를 강화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중장기 생산성 제고를 위한 구조개혁과 기후변화 대응 노력과 함께 자유로운 무역 복원을 위한 다자간 협력 강화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제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